오늘 만나보실 모델,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죠. N에서 튜닝한 아이오닉 5N인데요. 자, EGMP 플랫폼을 갖고 있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성능을 추가한 것이 지금 모델인데, 물론 기아 EV6 GT라는 모델도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외로 그렇게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약간은 좀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아이오닉 5N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성능 모델 아이오닉 5N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아이오닉 5N은 활용성이 좋은 전기차입니다. V2L 기술도 좋았죠. 무엇보다 넉넉한 공간이 자랑인데요. 현대차는 자사의 고성능 디비전인 N팀을 활용해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이오닉 5N입니다. 차체 디자인의 큰 틀은 아이오닉 5와 같은데요. 그래도 전용 컬러와 몇몇 곳에 포인트를 넣어 고성능 모델로서의 차별화를 꾀했죠. 좌우 램프 사이에 N 엠블럼을 넣었고, 하단 장식에 세로형 무늬를 넣어 조금 더 강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중앙부의 레드 포인트도 좋은 구성이죠. 범퍼도 다릅니다. 기본 아이오닉 5가 좌우로 펼쳐진 직선 중심의 디자인으로 조금 심플한 구성을 보였다면, 5N에서는 마치 그릴이 있는 것처럼 고성능 자동차의 과격함을 보여줍니다. 범퍼의 과격한 디자인 어떠신가요? 하단부 레드 컬러 장식도 멋스럽죠? 측면 디자인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휠 아치를 조금 더 볼륨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전용 21인치 휠과 피렐리의 고성능 타이어도 보이죠? 휠 안쪽으로 대형급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도 있습니다. 사이드 스컷에도 레드톤 장식을 넣어 안정감과 역동성을 보여주고요. N의 상징인 바디 컬러와 조화를 이뤄 캐릭터 라인들도 매우 잘 살아납니다. 후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LED 컨비네이션 램프인데요. 도트를 활용해 눈길을 끄는데 여전히 좋은 구성이죠. 뒷면에서도 곳곳에 레드 컬러 장식을 사용했고요. 하단 디퓨저도 멋스러운데요. 일부 기능성 측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성능으로 진화한 티가 나긴 하는데, 너무 밋밋한 컬러를 선택하면 일반적인 아이오닉 5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컬러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실내로 들어서면 진화한 아이오닉 5N의 매력이 잘 살아납니다. 스티어링 휠부터 다른데요. 블루 컬러와 레드 컬러의 버튼을 통해 아이오닉 5N의 주행 성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레드 컬러 버튼은 NGS라고 불리는 부스트 사용 버튼이고요. 하단 부분 N 버튼은 주행 설정 값을 저장해 불러 쓰는 기능을 해줍니다. 이 방식은 BMW M 모델에서 쓰던 것인데, 지금은 일부 브랜드들이 응용해서 사용하죠. 스티어링 휠은 직경도 무난했고 손에 잘 감겼습니다. 다만 소재 특성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패들은 회생 제동 설정에 사용됩니다.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연장해 쓰는데 N만의 전용 디자인이 마음에 들죠. 요즘 현대차는 원가 절감 때문에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자인을 통일해서 쓰는데, 아이오닉 5N처럼 각각의 개성을 잘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계기판 스타일도 고성능에 잘 어울리는 모습이죠. 내연기관 차를 타는 것처럼 바늘이 움직인다는 점도 좋습니다. 현대차는 주행 사운드도 3가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우측 디스플레이는 인포테인먼트, 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설정하는 데 이용되죠. 서킷 진입 시 랩타임도 바로 볼 수 있고요. 배터리 관리는 물론 런치 컨트롤 등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런치 컨트롤은 이렇게 부가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N 전용 메뉴에서 구동 배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도 있죠. 이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의 기능을 응용한 것입니다. 드리프트 모드도 지원되고요. 공조 장치는 터치식으로 조작하는데 인터페이스가 깔끔하죠. 마음에 드는 것은 전용 버킷 시트인데요. 몸을 아주 잘 잡아주었습니다. 일상주행 때도 불편하지 않았고요. 다만 수동으로 설정하는 등받이 각도를 세부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은근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죠. 뒷좌석 공간도 무난합니다. 3m에 달하는 휠베이스 덕분인데요. 시트의 소재감도 좋은 편이라 불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승차감이 좋았어요. 트렁크를 볼까요? 에이다스에도 신경 썼는데 최신 전기차다운 모습입니다. 다만 차선 유지 기능을 사용할 때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죠? 이때 조금은 조작감이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다른 차 대비 묵직했기 때문이죠. 고성능 모델에게도 시내 주행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차의 이점이 사실 시내 구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로 보면 이제 회생 제동을 좀 적게 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통해서 이 회수할 수 있는 전기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보다 이 운전자나 승객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인데 지금처럼 일정 상황, 코스팅 모드 혹은 이 클립 모드로 주행을 할 때 큰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보다 조금 놀라운 점은 이 차는 분명히 고성능이에요. 근데 승차감이 좋습니다. 자, 뒤에서 승차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상에서 타기 편안한 고성능이면 무조건 승차감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제가 타고 있는 M3도 일반 320i MSP보다 승차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이 세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시내 주행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 그럼 고속 주행을 통해서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가 낼 수 있는 출력은 기본적으로 600마력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 앵그린 부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스트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최대 65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는데요. 포르쉐 타이칸의 경우도 이 부스트 모드 사용 여부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650마력이라는 것은 이 부스트 기능을 사용할 때 나온다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600마력 정도로 운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도 사실 600마력이라는 출력이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내연기관 차의 성능과 이렇게 맞춰서 보면 600마력이긴 하지만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과 비교를 하면 내연기관 한 500마력 정도 이 차와 유사한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이오닉 5의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3.5초를 살짝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주변에 있는 차들 볼까요? 자, 그러면 시속 200km까지 도달할 때의 가속 시간을 보도록 하죠. 어, 12초대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날씨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기온 자체 좋은 편인데 제조사가 얘기하는 그 수치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3.5초면 어딥니까? 진짜 대단한 성능이죠. 근데 현대도 N 브랜드만큼은 향후에 포르쉐도 그렇고 최근 BMW도 발표 수치만큼의 성능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도 아마 휠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거나 하면 3.4초에 근접하는 성능을 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비가 더 내리기 전에 잠시 고속을 한번 달려보죠. 저희가 여기서 타이칸 터보를 비롯해서 뭐 일부 슈퍼카들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그런 점은 있네요. 시속 200km까지의 가속은 매우 잘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진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터가 갖는 약간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200km부터 가속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안전상 일단 속도를 최고 속도 영역까지 가져가지는 못했는데 이 제원상의 최고 속도 260km 그리고 실제 이 스피드미터 상에서는 약간 더 상회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같은 구간 안에서 탑 스피드를 끌어내기에는 조금 더 긴 직선 구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차, 더욱이 1억 원대 미만 차에서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 점이에요. 가성비, 특히 가속에 대한 가성비로 놓고 보면 가히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이 같은 코스에서 EV6 GT로는 시속 200km를 거의 넘기지 못했어요. 다른 것보다 차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인데 뭐 저뿐만 아니라 그 차를 당시에 같이 이제 평가했었던 뭐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 혹은 이제 프로 레이서도 이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아이오닉 5N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 조금 나아졌겠지. 조금 나아져도 어차피 불안할 테니까. 근데 지금은 이 M 브랜드 튜닝을 위해서 이 연구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상당히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이어가 이거 거의 사기급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마른 노면을 비롯해서 젖은 노면에서도 이제 이 타이어로 주행을 했었는데 거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레터럴 퍼포먼스, 횡 그립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피렐리가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피렐리가 P0를 뭐 여러 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것보다 이 현대차에서 피렐리에 요구를 할 때 그립에 대해서 그립 레벨을 상당히 좀 높여서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신 이제 마모 자체는 약간 많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 타이어의 온도가 좀 급작스럽게 상승하게 되면 좀 이상 마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패턴이 좀 뜯어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일상에서 이 차를 다룰 때 부족함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잠시 승차감을 보죠. 지금은 이게 상하로 움직이는 환경이에요. 매우 부드럽습니다. 매우 부드러워요. 자, 그리고 연속된 유철로에 곧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차체 강성 그리고 서스펜션의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떨림 자체는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제 목소리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겠지만 야, 기대 이상이네요. 오히려 이 차랑 지금 뭐 저희가 이제 항상 좀 예를 드는 차가 최악은 기아 셀토스 그리고 이제 모델 3 퍼포먼스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고급 세단까지는 아니지만 준하는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자, 이 과속 방지 턱을 시속 30km 정도로 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코스를 다닌 지가 한 4년 정도 계속 매주 뭐 정말 적게는 한 대지만 보통 2대 정도의 차로 이 시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에 대한 감을 뭐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의외로 좋은 편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퉁퉁퉁퉁퉁퉁 치는 여기서는 살짝 경직된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서는 매우 좋은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주네요. 저희가 올해 탔었던 이제 포르쉐 타이칸과 비교를 한다면, 물론 뭐 타이칸 터보가 전체적인 이제 성능 부분을 컴포트보다는 스포트로 많이 끌고 간 모델이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일상에서는 이 아이오닉 5N이 더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스펜션 세팅을 매우 잘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롤즈를 위해서 그냥 딱딱하게만 붙들어 놓은 그런 원시적인 튜닝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탄력성을 가져갔고, 남양연구소 이번에 좀 했는데 진짜 뭐랄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감을 굉장히 확 바꿔버린 네, 고성능차. 예를 들어 다른 고성능 차들의 경우는 뭐 N 브랜드에서는 고성능이라고 말하지만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고성능이라 말하기 좀 민망한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 출력이 대부분 뭐 300마력 언더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한 이제 세계 시장으로 놓고 보면 뭐 CB 뭐 타입 R을 비롯해서 뭐 메간 RS 같이 그렇게 진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있는데, 이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이 정도라면, 물론 뭐 소위 이제 딱 해놓고 얘기해서 타이칸과 비교를 한다면 이 밸런스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BMW i4 M50 같은 경우도 균형감이 매우 좋았어요. 저희 쪽 이제 뭐 전인우 기자는 뭐 거의 MR 수준의 그런 밸런스를 보여준다 하면서 본인도 놀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 GMP 플랫폼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공간을 최우선으로 한 플랫폼이에요. 물론 뭐 전기 계통 관련해서 충방전을 비롯해 여러 가지 부가적 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공간을 바탕으로 뽑아놓은 것인데, 그 제한적인 플랫폼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뽑아냈다면 차기 플랫폼 혹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제대로 이 스포티한 모델을 만든다면, 그건 정말 기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포르쉐도 좀 긴장할 정도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가볍게 슬라롬을 해보고 있는데요. 역시 타이어가 거의 사기급이에요. 자, 그리고 자체 제어 장치, 제가 평상시에 이거 80km에서 하는데 지금 90, 100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어 쪽에 지지감도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어 쪽 지지감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차가 잘 만들어지면, 이 차가 지금 단순히 고성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밸런스에 대해서, 이 밸런스를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가미했습니다. 반면 일부 차들은 그 단순한 승차감을 잡기 위해서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너무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중이 무너지면 뒤가 바로 날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는 차, 유럽에 수출되는 차도 완전히 달라요. 서스펜션도 다르고 타이어가 아예 다릅니다. 근데 자, 어쨌든 고성능 모델로서 일상과 스포티한 주행,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 네, 아이오닉 5N은 인정할 만하네요. 다만 이 차는 분명히 지상고가 높아요. 일부 해외에서는 SUV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지상고 그리고 이 현재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 정도, 그러면 정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아마 BMW나 포르쉐도 지금 이 플랫폼을 던져주고 만들어라 그러면 과연 이거보다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도 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현재 아이오닉 5에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이상적인 세팅으로 해내고 있고, 앞서 보시겠지만 아기자기한 요소들까지도 많이 넣어놨죠. 이번에 지금 이 차가 이렇게 잘 나왔기 때문인지 지금 기아도 EV6 GT 좀 아까도 봤어요. 저기 튜닝을 위해서 이제 뭐 다시 위장막 씌웠는데 브레이크 캘리퍼 보면 티 다 났는데, 자, 어쨌든 새롭게 튜닝을 하고 있고, 아쉽게도 EV6 GT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EV6 GT에도 어느 정도 녹아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네요. 자, 스티어 특성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약간의 야건더, 거기서 뉴트럴 쪽에 살짝 가깝고요. 자, 그리고 리어 쪽 지지감이 좋다 보니까 이 살짝 이제 리어가 주춤하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진 않네요. 핸들링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모드 변경에 따라 가속감, 그리고 일단 이 사운드라는 부분을 현대가 참 재밌게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운드, 이그니션 사운드가 조금 더 팔기통에 가깝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와 하다가 점점 이제 익숙해질수록 뭐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운드에 대한 것들도 뭐 옵션으로 조금 더 제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저라면은 조금 더 좋은 사운드가 있으면 돈을 주고 살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제동 성능 볼까요? 아쉽게도 노면이 약간은 젖어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제동거리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1m 정도는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뭐 정말 컨디션이 좋고 노면 온도와 이 타이어가 매칭이 잘 된다면 그래도 한 2m 정도는 줄일 여력이 되거든요. 또한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들어가 있는 오이 타이어가 거의 사기급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시는 분들 꼭 타이어만큼은 이 현대와 피렐리가 N을 위해서, 정확히 아이오닉 5 N을 위해서 튜닝한 이 타이어를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설프게 다른 타이어를 쓰게 되면 이 지금 지지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밸런스가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미쉐린이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저는 특히 젖은 노면에서 이 정도의 그립이 나오는 타이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타이어를 지금 생각하면 제조 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 정도라면 비싼 돈을 내고 충분히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이오닉 5 N을 택했다. 그러면 밥은 안 먹어도, 회식은 안 가도 타이어값만큼은 꼭 세이브해서 이 타이어를 쓰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정숙성 볼까요? 정숙성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 타이어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이죠. 275mm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정숙성이 나왔다면 역시 뭐 전기차의 이점, 이런 점들 덕분에 나름대로 고성능 모델로서는 좋은 수준의 정숙성을 뽑아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테스트할 때 요즘에 이제 전효 기자가 또 열심히 또 드리프트를 하면서 이제 각 차에 대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드리프트가 되는 차도 있고 뭐 되긴 하지만 조금 안 좋은 차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짧게 들어보죠. 원래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개조를 거치지 않은 양산차가 드리프트를 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 타이어에 여유를 충분히 두고 스티어링을 돌린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신속하고 끝까지 밟아서 뒷 타이어를 미끄러뜨리는 파워슬라이드, 그리고 관성이 있는데요. 관성은 운전이 무르익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파워슬라이드를 통해서 드리프트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파워슬라이드도 앞 타이어의 여유가 충분치 않거나 혹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좀 소극적으로 밟게 되면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대신 언더스티어가 발생하곤 하죠. 이제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봤는데, 아이오닉 5 N이 탑재한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줍니다. 코너에서 어떤 자세가 됐던 간에 가속 페달만 잘 밟으면 뒷타이어가 쉽게 미끄러지는데요. 그렇다고 드리프트 옵티마이저가 드리프트를 끝까지 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뒷바퀴가 미끄러지고 나면 나머지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전기차는요, 토크 특성이 뾰족뾰족하고 크게 튀어오르는 특성이 있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운전이 무르익는 분들은 꼭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오닉 5N이 탑재하고 있는 또 다른 기능, 토크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을 차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비를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1kWh당 3.6에서 3.7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그래도 이 차의 본분 자체가 어떤 달리기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니까 뭐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2대) 이상의 아이오닉 5N인데요.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런치 컨트롤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설정을 해야 됐어요. 한 번 사용한 이후 일정 시간 기다려야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최상의 컨디션을 내기 위해 배터리 컨디션 등 일부 운전자가 개입할 것들이 있다는 것도 다소 아쉬웠죠. 이런 건 차가 알아서 해주고 운전자는 즐기기만 하면 좋을 텐데요. 또한 600마력 치고 시속 200km 이상에서 가속이 다소 밋밋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속이 필요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미묘하게 앞뒤 모터 간 이 회전차가 느껴지는 이질감이 있는데요. 일부 전기차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조금 더 세련된 튜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아이오닉 5N. 작년이었어요. 현대차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오닉 5N 그 시승회가 있다. 오겠느냐. 그래서 그 차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괜히 가서 분위기 초치느니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뭐 어쨌든 업무적으로 이 올해 차를 진행하면서 이 차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사실 놀랐습니다. 뭐랄까, 얘는 당연히 중하위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중상위권이 아니라 거의 상위권, 최상위까지는 아니지만 상위권의 능력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매우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차가 막 여러분들은 막 궁극의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플랫폼 안에서 이 정도를 만들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스포티한 모델에 맞는 그런 플랫폼과 지상고를 갖췄을 때 더 이상적인 성능이 나올 수 있다. 야, 이러면 가성비로 본다면 뭐 정말 차기 N 기대를 해볼 만할 수 있겠네요. 이제 뭔가 좀 노하우를 찾아가는 모습이라 보기 좋은데요. 네, 오늘은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이 만든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만나봤습니다.